창업대학원 석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교시 수업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한테 왜 이러한 수업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저는 동기부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창업대학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100세 시대에 은퇴를 앞두고 또 있는데 그 후반기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삶의 질이 좋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그 창업대학원이 그러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게 하나의 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50대가 돼서 이 창업대학원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지금 여기 창업대학원에 20대생도 많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 받은 거죠. 왜냐하면 한 20년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를 여기서 전수를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로드맵을 제시해 주고 또 여러분들한테 시행착오를 줄여 주는 게 저희 목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 영상으로 그것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거냐면 자 볼게요. 여기 이제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기술 경영 전문가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저에 대한 강의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제가 2012년도에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기술 경영 전문가 박남규입니다. 현재 아톰로봇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했었고요. 현재는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 경영 전문가로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에게 사업 개발 아이템부터 기술 경영 전반에 걸쳐서 사업 체크리스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성공 비즈 프레임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미션은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비전은 100명의 성공 창업자 양성을 위해서 100명의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지식 기반 제조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경험을 공유하셔서 행복의 점을 찍으셔서 성공의 선을 만드시길 희망합니다. 사업가는 큐레이터입니다. 큐레이터는 가장 그림을 돋보이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업가로서 내가 만든 제품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공급되도록 하는 안목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무리 제품을 좋게 만들어도 이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아니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가장 가치 있게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리고 또한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리고 성공 창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공 창업의 노하우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위해서 3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브랜드가 생성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니까 브랜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것을 권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공 창업 노하우는 작게, 편안하게, 그리고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작게 자본을 투자하셔가지고, 그래서 편안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창업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영 교육을 몸으로 체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3년 동안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한 이러한 좋아하는 일들이 모이다 보니까 브랜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브랜드를 목표로 창업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창업대학원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할 말을 대신해서 한 10년 전에 영상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 창업대학원에 오신 분들 다양한 목적이 있죠. 목표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 투자를 하시는, 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비 창업자도 있고, 기창업자도 있고, 그리고 또 직장인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명확한 거는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걸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60세가 넘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때 시작할 수도 있지만 20대에 자신이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다면은 60세에 시작하는 거나 20대에 시작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드림 워커라고 합니다. 우리 김미경의 아트 스피치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김미경 선생의 그 아트 스피치를 보면서 그 드림워커로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드림워커로 해서 이게 그 김미경의 그 아트 스피치를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아트 스피치. 자, 여기서 김미경의 아트 스피치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자, 여기서 목표를 향한 호흡, 한계를 넘어선 호흡으로 정점에 서다. Top of the game, the new Volvo S90. 제가 아끼는 이야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잘 있었어요? 아유,
가까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저기 올라가기 전에 솔직하게 나 보고 싶었어요? 아니 진짜 보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을. 그죠?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TV 나가는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내가 정말 오랜만에 청중 앞에서 TV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한다면 정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내 편, 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역시 세바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올라갈까요? 근데 아우 힘들겠다. 여기 뭐 좀 깔고 앉았네. 알아서 본인이. 옆에 있는 남자를 깔아요. 정 힘들면. 아이고 다들 되게 반갑네, 그죠? 근데 오늘은 제가 전에 제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얘기잖아요. 꿈에 관련된 얘기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지난 저한테 많은 메일들이 오면은 보면은 꿈을 갖게 됐어요. 원장님 때문에 뭐 드림워커, 드림에이지 뭐 몇 년 차예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많이 오세요. 근데 사실 제가 지난 21년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못한 얘기가 있었어요. 꿈길을 발을 들여놓는 순간 자갈 바치고 참 많이 넘어지게 되는데 꿈 얘기만 많이 했지 넘어진 이후에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일어나는 사람 심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넘어져 보니까 이게 많이 무릎하기 아프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와 대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나눈 대화를 여러분과 오늘 같이 또 나눌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어요. 한 50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 써놨어요, 제가. 근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아끼는 이야기 3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3가지 새끼는 손을 이렇게 해서 시작! 꿈길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좋아요. 3가지 새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꿈길로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새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새길은 꿈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절대로 나가지 못하는 새길이에요. 그러니까 꿈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못 만나는 새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만난 것도 행운이에요. 어떻게 보면 만난 것도 행운인데 첫 번째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건 추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추? 사람마다 추가 매달려 있어요.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여기 2명 좀 누가 발렌티어로 나와봐. 하나 이리 와. 나오시고 여기서 남자 하나. 오케이, 좋다. 출연하는 거야 지금 이거. 그래 내 옆에 서봐. 그래서 내가 하는 거 똑같이 해요. 손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어깨를 딱, 그치? 여기다가 어깨에다 손을 짚어 이렇게. 왼손을 대. 그래서 중심 추를 딱 가진 후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그리고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덜렁덜렁 하는 거야. 자,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천천히 해. 왼쪽 오른쪽 안 하고 뭐예요? 다 하라니까. 시작.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꿈길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이 추를 만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 따라서 하세요. 잘 나가다 못 나가다. 따라하세요. 돈 있다가 망하다가 만나고 헤어지고 건강하다 아프다. 예, 이제 들어가도 돼요. 고생했어. 그래. 아까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해줬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줬던 그 농장의 대표님을 보셨을 거예요. 참 인생 신기하죠. 그렇게 만 원도 없이 망했는데 어떻게 이리로 온 거야? 갔으니까 왔죠. 이해 가요? 사람이요, 이 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십니까? 이 끝까지 가면 갈 데가 없어서 일로 오게 돼 있어요. 돈이 수천억까지 벌면 갈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지금 상태 좋은가 보지? 가기 싫군.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추가 세게 한번 움직였어요. 엄청 세게 한번 움직였어요. 우리 아들이 있어요. 자퇴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내가 자퇴했다 그러면, 우리 아들 자퇴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 분위기가 일진이에요? 혹시 애가 어디 아파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일진도 아니고 아주 착한 애입니다. 어디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자퇴를 하게 됐어요. 원래 우리 아들이 피아노를, 저 이렇게 막 이렇게 침 뱉으면서 이렇게 재즈 피아노 치는 놈이에요, 우리 아들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원래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 애예요. 바이엘 상학원 정도 간신히 치는 애였었어요.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노 문 부시고 뭐 말타기 하다가 뭐 다 넘어뜨리고 이러는 바람에 쫓겨나고 피아노를 못 쳤는데, 중3 때 우연히 제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놈이 이루마를 치고 있는데 이상한 이루마가예요. 막 손이 비틀어진 이루마가 막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악보도 못 보는 애가 이걸 어떻게 치니? 그랬더니 귀로 듣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너 이게 들려? 근데 들리는 대로 손가락이 가? 너 재능 있다. 그랬더니 뒤늦게 피아노 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중3짜리 남자애가. 피아노 학원? 한번 가봐라. 학원을 갔다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예고를 가야겠대요. 3개월 앞뒀는데 고등학교 입학을. 야, 너 바이엘 치는 놈이 지금 그렇게 이상한 이루마가 어떻게 예고를 가니? 이상한 이루마가 막 손가락이 비틀어지거든. 자기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가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라. 그러고 저는 일단 바쁘니까 이제 학원 등록만 얼른 해줬어요. 그러더니 3개월 후에 죽어라고 피아노를 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붙은 거예요. 얘기했죠. 불행의 모습을 하고 온 모든 컨텐츠는 까보면 행복이고, 행복의 모습을 하고 온 모든 컨텐츠는 까보면 불행이다. 그래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들어간 게 심각한 화근이 됐어요, 우리 아들한테. 왜냐, 3개월 만에 그 주제곡만 죽어라고 연습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악보를 못 읽는다고요. 화성학도 못 한다고요. 기초 실력이 없다고요. 학교만 들어갔다고. 시험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학생 하나 저쪽 방에 끌고 들어가서 야, 나 악보 못 보거든. 그러니까 네가 쳐줘. 그럼 애가 피아노를 여학생이 치잖아요. 그럼 그걸 몰래 옆에서 귀로 듣고 그 악보일 것이다 유추해서 피아노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졌겠어요. 학교 가는 날 매일같이 자존심이 땅바닥을 기고 엄마한테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는 못 알아듣는 거죠, 나라는 여자는. 그러니까 손가락에 피가 날 때까지 더 열심히 야, 이렇게 무식한 짓밖에 못 하잖아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우리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엄마 나랑 얘기 좀 하자. 난 죽어도 못 다녀, 엄마 학교. 너무 학교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프대. 그래서 아들이랑 3박 4일 여행을 떠났어요. 네 얘기를 다 해봐라. 그리고 들었거든요. 해야 돼, 자퇴를. 꼭 해야 된다고, 자퇴를. 이건 나라도 못 다닌다고, 이거는. 그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자퇴하자. 그리고 아들 손을 잡고 가서 자퇴서에 사인을 쫙 하고 그날 집에 와서 뭘 했느냐. 나 좀 상태 이상한 거 아시죠? 그날 우리 집에서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프랭카드를 크게 걸었어요. 축 자퇴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프랭카드, 나 옛날에 치어리더 너무 하고 싶었잖아. 그거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케이크 잘라갖고 막 촛불 켜고. 우리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미안해, 막 살아서. 그래서 아니야 아들아, 막 산 거 아니야, 신중하게 산 거지. 너 내 얘기 잘 들어봐. 너 입사가 힘들어, 퇴사가 힘들어? 너 입사가 쉬워, 퇴사가 쉬워? 생각해봐. 너 입사가 엄청 쉬운 거야. 너 퇴사는 그냥 입사는 그냥 들어가면 되지. 퇴사 엄청 어렵잖아. 너 입학하는 건 쉬워, 자퇴가 어렵지. 넌 굉장히 네 인생을 신중하게 생각하네. 자, 한번 봐요, 여러분.
추가 한번 심하게 이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우리 아들은 드디어 자퇴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해요. 이쪽으로 갈 준비를 이미 마쳤고 장도의 길을 떠났어요. 잘 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자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영화 알아요? 뭐지 그 관상 영화. 그 영화 감독이 그 기타리스트가 이병우 감독이잖아요. 영화 음악 감독. 근데 이병우 씨 만나서 우리 아들 자퇴했다 그랬더니 이병우 씨 하는 말이 잘했네. 원래 뮤지션은 자퇴 정도는 해야 나중에 먹어줘. 얼마나 내부에서 끌어오르는 감정이 없고 얼마나 내부에서 끌어오르는 열정이 없으면 학교를 계속 다니냐요. 그게 힘든 거래요. 계속 학교 다니는 게.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자퇴해서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완전히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간 자퇴해서 더 성공한 뮤지션들 리스트를 다 뽑아다 줬더니 자퇴 안 한 사람보다 자퇴한 사람이 더 많더라고. 우리 아들에게 네 꿈은 이제 진짜 이제 시작한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추 움직인 거 없어요? 이쪽으로 확. 나는 과연 다 어디로 가요? 추가 움직였을 때 반대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 따라해 보세요. 다시 이제 손을 여기다 대고 자 시작해. 자 빨리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되게 불안하지. 지금 환장하게 할 거야. 아까 박용우 이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누나 강의 들을 때마다 미치겠어요. 나 지금 다 이쪽이거든. 큰일 났어. 기다려라. 자, 근데 중요한 건 겁내지 말아요. 원래 추가 심하게 움직일 때 꼭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깨달음, 배움이 심하게 와요. 그래서 그 전보다 2배, 3배 깊이도 있어지고 훨씬 더 잘 돼요. 겁내지 말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얼마 전에도 내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다 나갔거든. 애들 다 그렇게 살아. 처음에 나와서 막 잘난 척한다. 막 우리 애들 요번에 우리 아들 서울대 수시로 입학했잖아. 근데 셋째가 일진이요. 엄청 고생해. 막 남편이 또 막 상장했대. 우리 남편 회사 상장했잖아. 막 잘난 척하고 난리 났어. 집에 안 와. 여러분요, 집안에 매달려 있는 추가 한 50개 돼요. 한 사람 앞에 10개씩 매달려 있어요. 돈, 인간관계, 뭐 사업, 회사.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를 막 해요. 그러다가 되게 운 없을 때는 이 추가 10개가 다 이쪽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건 뭐예요? 10개가 다 이쪽으로 올 준비가 된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버티고 살아요. 그냥 숨만 쉬어도 추는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대봐. 자, 해봐요. 자, 시작. 힘을 갖고 해. 알았죠? 자, 잘 나가다 못 나가다. 시작. 돈 있다가 없다가, 여자 있다가 사라지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길 거 이거예요. 저 좀 따라하세요. 지금 현재는 다음 올 것의 반대 경험이다. 되게 힘들면 저는 주문처럼 외워요. 지금은 다음 올 것의 반대 경험이야. 되게 잘 나갈 때도 지금 현재는 다음 올 것의 반대 경험이야.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너무 잘난 척할 거 없고 못 나간다고 너무 의기소침할 거 없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셔도 추는 이 시간도 움직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나는 어디 있어야 돼? 추의 중심에 있어야 돼. 딸려가지 마. 그러니까 잘났다고 막 여기 가서 희희낙낙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재빨리 오시는 수가 있어요. 무게가 실려져서. 또 못 나간다고 이쪽 가서 막 이러고 울고 있잖아. 그럼 아주 둘이 구덩이 파고 들어앉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위치는 어디야? 여러분 이게 90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움직일 텐데 그걸 추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그냥 이렇게 봐. 아유 일로 갔네. 곧 오시겠네. 그래서 내 인생을 그래비티라는 영화 봤어요? 우주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꼭대기에서. 아이고 그렇구나 미경아. 곧 괜찮아질 거야. 2년만 견뎌라. 내가 나한테 위로해주지 않는 힐링은 적극적 힐링이 아니에요. 남들이 아무리 여러분 술 마시면서 야 괜찮아. 다 잘 돼. 근데 계속 나만 안 되잖아. 그지? 위로해준 애들만 잘 되고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어. 내가 나를 뱃속 밑에서부터 위로할 수 있어야 진짜 힐링이에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가 어제 호프집에서 등 두드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잠만 자고 나면 까먹는 거는 힐링이 아니요. 내 뱃속부터 내가 내 삶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새길이 있습니다. 저 좀 따라합시다. 슬럼프. 꿈길에 오면 꼭 만나는 게 뭐예요? 슬럼프지. 나한테 제일 많이 오는 질문, 트윗으로. 원장님은 슬럼프 겪어보셨어요? 원장님은 슬럼프 왔을 때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늘 말해요. 난 슬럼프 같은 거 안 와요. 그러면 사람들 표정이 지금이랑 똑같아. 이렇게 내 저 여자 저럴 줄 알았어. 저럴 때 저 얼굴 봐라. 슬럼프 오게 생겼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삶과 죽음이 있는데 꿈과 슬럼프가 세트 메뉴인데 어떻게 그게 같이 안 붙어 다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는 슬럼프라는 말을 안 써요. 나한테. 여러분, 슬럼프라는 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한테 적용하는 습관을 좀 버려줄래요? 그러면 슬럼프 안 빠지는데? 응? 사람들이 슬럼프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애매모호하고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우울하고 그냥 안 풀리면 슬럼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걔는 1년에 반이 슬럼프요. 자, 슬럼프도요, 빠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막 이러던 사람이 슬럼프에 빠지면 이해가 되는데 왜 365일 계속 텔레비 보는 애가 엄마 나 슬럼프예요. 아무도 안 믿잖아. 야, 너는 인생이 슬럼프야 이놈아. 아무도 안 믿잖아. 자, 내가 왜 슬럼프라는 말을 안 쓰는지 아세요? 나는 내 잘못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처하기 싫어요. 슬럼프 밑바닥까지 찾아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불편한 진실을 만나요.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슬럼프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이유는요, 첫째, 애매모호하기 싫고, 두 번째, 난 슬럼프라는 언어가 왜 이렇게 단어의 필이 왜 이렇게 궁상맞아요? 난 궁상맞아서 안 써요. 저 슬럼프예요. 이 말이 되게 궁상맞아 보여서 안 써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름표를 붙여요. 슬럼프에 이름표를 달자. 저 좀 따라해주세요. 내 슬럼프에 이름표를 달자. 불안, 우울, 실수, 게으름. 이렇게 이름표 달아보라고요. 가끔씩 저 강의 되게 안 될 때 있어요. 강의가 무지무지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한동안 진행될 때 있어요. 한 달간. 그리고 되게 우울할 때도 있어요. 제가 언제 작년 1, 2월 달에 엄청 우울했었어요.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정말 너무 바빠서 되게 우울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 왜 우울하지? 내가 왜 슬럼프지? 가봤더니요, 뭐 때문에 슬럼프였는지 아세요? 365일 중에 100일을 김밥을 먹어봐요. 1,000원짜리를 차 안에서. 그럼 되게 우울해져요. 먹는 걸 바꿔주니까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더라고. 어떤 슬럼프는 이렇게 우스운 슬럼프가 있어요. 가끔씩 강의가 너무 안 돼요. 끝까지 찾아 나와. 나 슬럼프야. 슬럼프 아니라고. 뭔지 아세요? 공부를 안 한 거라고요. 불편한 진실과 꼭 만나서 꼭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슬럼프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안 쓰시고 슬럼프가 100가지 언어로 재탄생할 겁니다. 그러면 슬럼프라는 말 대신 딴 말 쓰면요, 훨씬 인생이 슬럼프에 안 빠져. 그럼 누가 여러분한테 슬럼프에 빠져보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순간 훨씬 더 그 다음에 내 발자국이 명료하게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슬럼프에서 움직이시면 허벅허벅거립니다. 그래서 새길,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한다? 슬럼프에 뭘 달아요? 이름표를 단다. 자, 마지막으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 이겁니다. 저 좀 따라해 보세요. 손을. 띠링띠링. 뛰어. 지금이 그때야. 아니면 늦는다고. 안 뛰면 루저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앞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는 내내 알람을 울려댄 시계가 하나 있을 텐데 그 시계를 갖다 버리시든지 배터리를 빼버리세요. 이런 걸 나는 사회적 알람이라고 불러요. 사회적 알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울렸는데 5살 되면 유치원 가라 띠링띠링, 8살 되면 학교 가라 띠링띠링, 20살이면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니 띠링띠링, 군대 가야지 띠링띠링, 28 이전에는 다들 취업하거라, 32살 이전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거라.
왜 이렇게 참견이야 내 인생에. 배터리 빼버려요 그놈 것들. 근데 중요한 건 신경 안 쓰려고 그래도 신경이 쓰이죠. 20살에 대학 못 가면 큰일 날 것 같지. 아니 20살에 대학 못 가는 게 무슨 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딸은 대학을 들어갔었거든요. 우리 집 자퇴 전문이요. 걔 바로 자퇴했어요. 걔는 또 몇 주 못 다니고. 이유가 뭔지 알아요? 미대를 다녔었는데 여기 아닌 것 같다네. 왜 아닌 것 같냐 그랬더니 자기가 솔직히 말하면은 미술을 왜 좋아하는지, 미술을 진짜 좋아하는지 모르고 미대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야겠다고 자퇴했어요. 정말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너보다 2배 독하고 2배 고집 센 년 나라 그랬는데 3배 센 애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딸이 어떻게 했느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나 중학교 때 미술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닌데 대학 쉽게 가려고 물타기 한 거야. 고백할게. 여러분 그 고백하기 무지 어려운 거 알아요? 괜찮은 애더라고.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했어요. 다시 공부해서 수능이 몇 점까지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게 걔 이유였어요. 수능 날 막 뛰어왔어요. 막 얼굴이 너무 좋아. 야야 너 시험 잘 봤어 그랬더니 엄마 나 수능 체질이 한 번 더 해야 돼. 요거 아싸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수능을. 그리고 이제 삼수로 들어갔습니다. 삼수로 들어갔어요. 근데 삼수하던 5월이 되더니 막 점점 애가 상태가 이상해지고 막 속눈썹을 긴 걸 붙이고 학원을 가고 손에다가 막 이상한 네일아트 장미꽃을 달고, 야 너는 그 꽃으로 책장이 넘겨지니? 넘기다 찢어지지 않을까? 5월 달쯤 오더니 나한테 고백할 게 있대요. 뭐니 그랬더니 미술이야. 미술이라고 내 인생은. 이래서 다시 대학을 들어갔어요. 고대학을 도로. 남들은 나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그렇게 1년 반을 허비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길이 만나는 30살 때, 40살 때도 5년, 10년 걸려서도 확인해야 돼요. 나는 그걸 되게 지지해줬어요. 그리고 대학 늦게 들어가는 게 뭐가 어때? 뭐가 어때?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얘가 삼수까지 한대 그랬더니 증평 우리 아버지 또 현명하시잖아. 왜냐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추가 이쪽으로 많이 가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 대표 마이너스의 손이거든요. 막 손대면 다 망해. 막 다 망하시는 분이라 나름 고통이 있어서 막 통찰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야 괜찮아. 아버지가 70 살아보니까 너 대학 20살에 들어갔는지 23살에 들어갔는지는 나중에 늙어봐라. 아무 표시도 안 나는겨. 아무 표시 안 나요. 여러분 사람마다 아껴둔 삶의 이벤트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아껴둔 삶의 이벤트? 누군가는요 지금 여기 유학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만 모아놓으면 자꾸 집에 문제가 생겨서 못 가요? 저 작년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유학 3개월. 나한테는 3개월이 3년이요. 갔다 왔잖아요. 나 50년 동안 단 한 달도 가족과 회사를 못 떠나겠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기회가 오더라고요. 왜 왔는지는 여러분이 알 거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불행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작년에 뉴욕 가서 3개월 있는데 막 너무 좋아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아껴준 삶의 이벤트가 있고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저 좀 따라해주세요. 운명적 시계. 예, 나한테 맞춰준 운명적 시계가 따로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망해서 대학을 못 갔어요. 39에 가게 운명 시계가 맞춰져 있나 봐요. 다른 거 먼저 다 하도록. 돈 먼저 벌고 대학 가도 되고 장가 먼저 가고 나중에 공부해도 되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회적 알람 때문에 자꾸 신경 쓰이죠. 그 시간에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다 제때 했다고 그러죠. 제때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정한 거야? 제때라는 말을. 제때는 뭐냐? 나와 내 운명이 허락할 때가 제때야. 그리고 그때 하고 싶을 때가 하게 되는 때가 제때예요. 근데 그 제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하죠. 사회적 알람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29살 39살에 대학 가도 돼요. 너무 늦어서 안 가려고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가요. 가고 싶으면. 외국 가고 싶어요? 가요. 가고 싶으면 돈 모아서.
저는 뭐 결혼을 지금 해도 될까? 19살에 가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알람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알람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봐. 손 이렇게. 배터리를 뽑아. 어떻게 쏙 뽑아. 쟤한테 던져. 시작. 던져. 뒤로 확 던져버려. 내 시계만 보고 살아도 돼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나 보다. 그죠? 근데 여러분 너무 늦게까지 고생했다. 이거 엉덩이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 해야지. 안 아프다고. 그걸 아프다고 말하. 아니야. 아유. 아니야. 아플 것 같아. 예. 요까지 이제 그 김미경 그 아트 스피치 김미경의 그 영상을 봤는데요. 이렇게 꿈이라는 게 나이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보시니까 여러분들 좀 용기가 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창업대학원 오신 거는 그런 꿈을 쫓아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 5분에 걸쳐 가지고 그런 꿈이라는 게 어떤가, 그리고 드림워크가 어떤 이런 건가를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한번 얘기하냐면 우리 딸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딸이 나한테 제일 자주 묻는 말이 있어요. 항상 이런 거 물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아니 엄마 왜 이렇게 바쁘게 사냐고. 그럼 내가 얘기합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시켜 엄마? 엄마 꿈이.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나가 살아요. 대학생 딸이. 얼마 전에 너무 바빠진 거야 얘가. 내가 전화하면 엄마 바빠 끊어 엄마 힘들어. 너무너무 바빠갖고 전화 안 끊고 문자에도 막 이게 문자에도 답도 안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하루는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요새 왜 이렇게 바쁘니? 자꾸 너무 바쁘대. 뭐 세미나도 가야 되고 무슨 워크숍 같은 것도 참가해야 되고 무슨 비엔날레 쫓아다니냐고 바쁘고 너무 바쁘대. 집에 좀 와. 엄마 좀 보게. 그랬더니 나 너무 바쁘거든 엄마. 나 한 3주간은 엄마를 못 볼 거야. 너 왜 이렇게 바쁘게 사니? 누가 시켜서. 누가? 내 꿈이. 여러분요. 우리 딸이요. 굉장히 허랑방탕한 애예요. 주말이면 그 대부분 오후 2시쯤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고 밥 먹으라 막 안 먹어. 짜증나 안 먹어. 그러고 클럽 너무 좋아해. 그래갖고 일주일에 2번은 꼭 클럽을 가고 지가 2번만 튕겨주면 남자 10명이 뒤로 쫙 줄을 선다고 늘 그렇게 주장했던 애거든요. 그렇게 대학교 1학년, 2학년을 허랑방탕하게 애가 보내더니만 이게 웬일일까?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켰을까? 꿈이 시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야 막 가슴이 뛰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내가 35살에 드림워커가 됐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지난 14년간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 횡재야?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드림워커가 되는 건 횡재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안 가르쳐도 걔는 이제 꿈이 가르친다.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내가 일찍 죽어도 돼요. 많은 꿈을 이룬 사람들 중에서는요. 부모 없이도 꿈을 이뤘어요. 왠지 아세요? 부모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키워요? 꿈이 키워야 돼요. 꿈이 4시 반에 일어나 걔야. 꿈이 일어난다고. 걔가 일어난다고 봐요. 야 4시 반에 일어나.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거 누가 얘기해? 부모가 얘기하면 들어요? 그거 봐. 전원이 안 듣잖아 여기 지금. 전 국민이 부모 말을 안 듣는다. 너 이런 식으로 해. 너 공부 좀 해 이놈아. 공부 좀 해. 그럼 안 한다고 하기 싫다고요. 야 컴퓨터 좀 그만해. 컴퓨터 좀 그려봐.
안 켰었거든요. 막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애들 다. 어? 여러분, 이런데 부모가 가르쳐갖고 애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누구냐? 꿈이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애가 4시 반에 벌떡 일어난다. 꿈이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꾸준히 앉아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 딸은 이제 꿈이 키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눈물이 안 나오게 생겼어요. 아, 이제 나 죽어도 된다.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제 됐다. 그래서 내 아이들이 3명 있는데 이걸 순서대로 들이먹고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이 40이 돼도 들이먹고 안 된 사람 있다? 꿈이 시키는 일을 못하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들 어떤지 아세요? 계속 부모가 가르쳐야 돼. 왜? 아무도 걔를 안 가르치니까. 지가 자기 자신을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뛰지 않으면은요, 다 일요일 날 2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부모가 계속 옆에서 그래야 되죠. 일어나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이 40이 돼도요, 2시에 일어난다? 엄마, 나 회사 다니기 싫다고. 적성에 안 맞는다고. 엄마가 잘못 가라 그래서 거기 대학을 간 거잖아, 엄마.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 차려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철부지들이 있는지 알아요? 철이 안 들어요. 여성분들,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끝장난다. 여러분이 한 번 경험해서 15년 죽으라고 노력해서 혹은 20년 노력해서 드림워커가 돼서 어느 정도 완성의 단계까지 가본 사람들이 뭘 알아요? 내가 얼마나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때문에 부러운데 그 부러운 걸 누르면서 꿈이 과연 무엇인가? 꿈이 성공이 아니고 성장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꿈이 얼마나 독한 노동을 먹고 사는지, 이 모든 것들 여러분요, 이걸 20년 동안 몸으로 깨달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명언이에요. 여러분, 김순영 선수 알아요? 아, 있잖아요. 올림픽 3관왕 이거 양궁 김순영 선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으로, 육체로 내 몸을 7살 때부터 15년 이상 단련돼 온 선수들은요, 더군다나 그런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선수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명언이다. 같은 21살짜리 애들 되게 어리버리하잖아. 컴퓨터 안 켰는데 엄마 5만 원 주세요. 5만 원 주고 이러고 다니잖아. 근데 여러분, 15년간 드림워커로 산 사람들은요, 나이가 어려도 나이 50 같은 말만 해요. 다 입에서 나온 말이 명언이야. 김순영 선수는요, 칼국수 먹으면서 명언해요.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이래요. 저는요, 시위를 떠나는 화살에는 마음을 주지 않아요. 이런 거 명언 아니야. 근데 칼국수 먹으면서 해요, 이런 얘기. The kissing booth is open for business! 자, 여러분들 그 드림 워커로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영상으로서 제가 이제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 김비경의 아드 스피치를 통해서 이 창업대학원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꿈을 찾는 곳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상관없이 여기 오셔서 내가 그 2년 동안에 인생에 어떤 꿈을 가질 것인가, 이걸 치열하게 찾는 곳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는 2011년도에 들어와서 이 창업대학원에 들어와서 그 어떻게 보면 창업은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어떤 꿈을 가질 건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인생에 있어가 많이 배우고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겠다까지는 나왔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창업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 제조업으로 로봇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도 사실 조금 확신이 안 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김미경의 그 아트 스피치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꿈이 나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항상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이제 박사 들어가고 2013년도까지 제가 치열하게 저도 방황을 했죠. 한 2년 반을. 그러면서 내가 로봇을 통해서 제조용 로봇을 통해서 창업 아이템이 제조용 로봇이었거든요. 그 창업자를 위한 올인 원으로 해가 테이블탑, 즉 책상 위에 조립하는 그런 장비였는데 그래서 그 창업자들이 만든 아이템을 첨단 자동화 장비로 해서 이 공정을 로봇이 그냥 사람과 같이 그 한 곳에서 모든 걸 작업을 해주는 비전이나 이런 장비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할 거를 아주 정밀도 있게 조립해 주는데 그게 이제 스위스의 그 시계 있지 않습니까? 시계 그 무브먼트 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스위스의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는 대상이 어, 달라지면서 뭐 카메라 렌즈 모듈을 조립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공장에 사는 게 아니고 그 테헤란 금융가의 클린룸에서 아주 그런 걸 조립을 하는 그런 도심의 자동화된 로봇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만들어 놓고 나서 확신이 안 든 거예요. 아, 내가 이걸 과연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할 수 있을까? 그 로봇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보면 볼까요? 이 로봇입니다. 이 로봇이었거든요. 다목적 스테이지 로봇 요거였는데 이걸 만들어서 제가 남한테 팔아도 창업자에 팔아도 확신이 안 든 거예요. 한 2, 3천만 원 정도 하고 그래서 고민했는데 제 내면에는 어떤 거였냐면 창업자를 도와주는 인생 내비게이터가 저희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가 하고 싶은 거였더라고요. 그걸 2013년 초에 알게 되면서부터 2012년도였죠. 박사 3학기차 때 알고 나서부터 새벽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몸이 이제 거기에 맞춰져서 새벽 한 6시면 일어나는 습관이 그때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꿈이 생기니까 꿈이 나를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정주영 그 현대 창업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통금 시간 전에 일어나서 통금 시간 해제되기만을 기다렸다고 그 마음을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2012년 1월 달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하루아침에 꿈이 창업대학원에 왔다 해가지고 안 들어지진 않지만 여기서 치열하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꿈이라는 거는 20대에 가지나 60대에 가지나 똑같아요. 그런데 60대에 은퇴하셔가지고 꿈을 가져서 한 살보다는 20대에 가져서 5살이 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가지고 포커싱이 맞는 즉 우리가 렌즈로 태양광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태우듯이 그게 시작되는 게 꿈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60대, 70대 되어도 그런 꿈이 없다면 인생을 태울 수 있는 렌즈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0대에 벌써 그걸 깨닫고 그 렌즈를 가지고 태우기 시작하면 그게 인생의 업적으로 어마어마한 인생 평생을 그렇게 태우면서 살아보세요. 어마어마한 업적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입니다. 30대, 40대 애들 다 키우고 그 다음에 은퇴해서 그때 나의 꿈을 가지고 살겠다. 그렇게 사는 거는 인생이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는, 태우는 게 없는 삶인 거예요. 저도 언제부터 태우기 시작했느냐?
저는 한 43살부터 인생의 그런 렌즈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의 그 미션과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태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 7년 만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한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 창업대학원은 그런 곳입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지식 하나 더 배운다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생의 어, 꿈을 가지고 그 인생의 그런 안목, 생각의 프레임, 렌즈를 가졌을 때, 꿈의 렌즈를 가졌을 때 누구나 나이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태워가면서 족적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미션이고 인생 내비게이트입니다. 자,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언택트 시대의 코로나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아니면 예측했지만은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이렇게 앞당겨진 세상인데요. 지금은 그 정형화된 삶을 산다면 이제는 자신의 그 새로운 형태의 브랜드 지식 기반 창업이 대세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 돈이 되는 그래서 책이 팔리고 칼럼을 써서 인쇄를 받고 그리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브랜드가 생기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받게 되고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아이템이 나오고 그 아이템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고 그러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이게 순수인 거죠. 처음부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쩌다가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로또입니다. 로또 한번 걸렸다고 평생 성공하진 않습니다. 내가 쥐를 매일 잡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게 이 창업대학원에 들어온 목적인 거죠. 그걸 우리는 기업가 정신 함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장 지향적인 창업. 아까 그 김미경 선생님도 그 말을 했어요. 나이 때가 있다고 했죠. 그 때에 맞춰서 뭔가 한 거. 남들이 직장 갈 때 가고, 그리고 또 결혼할 때 하고, 그리고 은퇴할 때 하고, 이런 어떤 성장 지향적인 창업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꿈을 쫓는 삶의 질을 중요하는 행복 창업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예전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대기업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모든 센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있잖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만 구현이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지식만 있으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미래의 하나의 그 플랫폼 비즈니스, 즉 스마트폰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든 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75세를 기대 수명으로 해서 한 50세, 60세에 은퇴하면은 이렇게 노후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게 100세가 되면서 이제는 그냥 노동으로만 100세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나의 지혜, 경험을 어떻게 보면 상품화 시켜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좋은 꿈을 쫓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게 미래의 어떤 하나의 창업 트렌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지금 로봇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고 그럴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로봇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로봇을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그 반복적이고 내가 평소에 하기 싫은 걸 로봇한테 맡기고 나는 창의적이면서
소통 공감을 할 수 있는 컨텐츠 중심의 내가 일을 해서 작가로서 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1, 2, 3차 산업혁명에서의 그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거기에 인공지능이 결합이 됐어요. 그런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은 로봇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네이버에 물어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판단은 전부 로봇이 해버려요. 내가 그런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나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시간 중에 8시간은요, 사실 뭐 은행 이체하고 판단을 요하는 건데, 그게 창의적이지 않은 판단, 뭐 그냥 이걸 해야 될까, 공과금 납부부터 뭐 법을 판단하는 거, 회계, 뭐 재무 관리 이런 건 전부 판단이 아니고 그냥 루틴한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AI가 하면은 내가 그 외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요. 그런 것을 이 창업대학원에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제가 한번 이 로봇하고 사람과 이거 관계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개발한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소통 공감 그리고 창의성은 로봇보다는 사람이 앞으로 당분간은 우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그 어떤 접점에서 이 로봇은 반복, 신속, 복잡 정보를 하면 인간은 창의, 느림, 단순지. 우리는 빨리 하는 것보다 오히려 느림에서 뭐가 보인다고 그 스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멈추면 보이는 것.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창의적.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게을러야지 창의적일 수가 있거든요. 너무 빨리 하면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이때까지 빠르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이질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고, 이 창업대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럼 앞으로 나의 꿈과 그리고 이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한 분야에서 더 나의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지식 제조업을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한 2년을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의 직업은 앞으로는 이 퍼스널 브랜드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지금 기존 예전에는 그 PC 기반의 과거에는 이 밸류 체인을 보면 원재료를 사서 제조를 해서 유통을 해서 소매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졌다면, 이제는 현재는 스마트 모바일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 하는데, 컨텐츠와 플랫폼과 네트워크 터미널, 이 컨텐츠라는 건 말 그대로 지식, 근데 플랫폼은 우리 지금 iOS와 같은 그런 안드로이드나 이런 어떤 인프라죠. 비즈니스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는 거는 ICT, 정보통신 인프라입니다. 터미널은 뭐냐면 우리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 플랫폼과 네트워크 터미널은요, 더 이상 발전을 안 해요. 그 대신 이 컨텐츠로 앞으로는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3D 프린터는 이제 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칼라 프린팅으로 저가격으로 나오는 게 하나의 1차 목표인데, 그게 달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할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발전하나? 디자인 컨텐츠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앞으로는 설계 작가로서 활동할 시기가 오고요. 그리고 이제는 생산자이자 소비자다. 그래서 3D 프린터에서 이거 프로슈머,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만들어 쓰는 신자급자족 시대가 될 거고, 그리고 스마트 워크인 클라우드, 즉 이제는 내가 그 블로그에서 10년 전에 블로그로 출근하듯이, 이제는 인터넷상에 웹상에 DB상으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SNS, 크리에이티브 컨텐츠인 SNS, 즉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이 SNS상에서 본인이 작가로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그게 뭐든 간에 만들어내면 이게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 시대에 하나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방향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오프라인 생태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프라인 생태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집값이 비싸진 이유가,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도심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출퇴근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든 도시에 살고, 이 도시에 살다 보니까 주거비가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에도 또 외곽으로 더 멀리 가게 돼요. 집값이 비싸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나 이런 걸 교통비가 증가하고, 길거리에 길 위에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일도 많이 하지만 출퇴근으로 인해서 업무 강도가 더 증가하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변하냐면 온라인 상에서 오면서 이제는 5G에서 이제 6G로 간다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가상 AR, VR에 의한 스마트 워크 환경이 구현이 되고, 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프로슈머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장소, 시간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도 이제 원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전부 집에서 일을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일의 업무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 안 들이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한계 비용 제로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는 내가 꼭 도심에 살 필요가 없겠다. 외곽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통비가 안 드는 거예요.
출퇴근이 필요가 없고, 그게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생활이 단순화되고 창의적이면서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또 먹고 사는 이런 프로젝트성 지식 제조업이 이제 활성화되면요. 직장이 필요가 없고요. 어디 나를 책임져 주는 데가 없어요. 나는 능력자가 돼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안 되면 저걸 할 수 있고 저걸 안 되면 이걸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의 포트폴리오가 됨으로 해가지고 한 직장에서 목숨 매는 게 아니고요. 나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과 포트폴리오가 돼 있다 보니까 강의 아니면 컨설팅하면 되고 심사하면 되고 또 출판해서 인쇄 받고 그리고 용역 설계도 하고 뭐 용역 디자인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끊임없이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앞으로는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세 시대에는 어떠냐? 70세 시대에는 은퇴하고 나면 손자와 함께 이게 이제 로드맵이었는데 이게 100세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이 연장됨으로 해가지고 37세에 결혼을 해요. 지금 평균 연령이 35세에 결혼을 한다고 이제 통계청에도 35세입니다. 그러면 노산이다 보니까 1인 1아기만 놓게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직장이 앞으로는 활성화될 거고 조기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이제 우대를 받는데 이게 뭐냐면 미리 지금부터 한 5년에 10년 그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브랜드 포지셔닝이 잘 돼 있으면 그때 가서 내가 시간이라는 진입장벽에 다른 사람 막혀서 못 들어올 때 나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제조 기반 환경에서 지식 콘텐츠를 통해서 창업을 통해서 평생 현업으로 말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일하는 그런 구조가 돼서 은퇴는 100세 전에 죽기 전에 은퇴하는 거죠. 이게 로드맵입니다. 이렇게 안 될 것 같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10년 전에 지금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설을 해가 지금 했는데 지금 먹히잖아요. 저는 좀 상상력이 뛰어나서 그런지 이건 뭐 제 자랑이 됐네요. 상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에는 이제 DB 컨텐츠의 중요성과 개인화 네트워커, 프로젝트 기반 프로젝트 이제 환경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화 이런 네트워크 프로젝트 기반의 어떤 개인 브랜드가 중요하게 되고 남다른 차별화된 분야에서 남다름으로 독보적인 포지셔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은 분야에 셀프 인턴을 통해서 왜? 이런 직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창직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셀프 인턴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업의 전 단계로서 이런 창직에서의 그 린스타트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창업대학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 린스타트, 인생을 대상으로 린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이게 우리의 그 창업대학원에서 역할이고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그런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꿈을 여기서 찾고 미션과 비전을 먼저 찾고 그리고 자신의 포지션을 통해서 미래의 그런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나이가 25세부터 지금 한 60세까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해요. 그러면 요 나이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때까지 나이 많으신 분은 경력이나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25세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런 거를 앞으로 요런 로드맵을 가지고 포지셔닝을 A라는 걸로는 남들과 차별화가 안 되지만 여기에 내가 B라는 봉사 B라는 거를 다시
하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창업대학원에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C라는 경력, 이게 취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의도적으로 내가 그러한 내가 비전과 미션과 비전에 맞는 직장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가 대기업이 아니어도 좋죠. 나의 인생 로드맵 상에서 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3년을 했을 때 그게 아무리 열악한 직장이라고 해도 나는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좋은 직장이죠. 왜? 내가 이러한 로드맵 상에서 직장을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A, B, C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4밖에 없어요. 요 하나는 많아요. 그런데 A, B, C를 동시에 하는 이 중간 영역을 만드는 거는요.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그런 자신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이거를 키우는데 처음부터 키워집니까? 저도 뭐 1년 만에 내가 창업대학원 와서 창업 전문가 했을 때 친구들은 콧방귀를 뀌겠죠. 그런데 3년이 지나도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아직도 하고 있어? 얘 좀 그래도 뭔가 하려는 노력이 되네. 미션과 비전이 있는가 봐. 5년이 해도 해. 10년이 돼도 거기 하고 있어. 그러면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인지도가 올라가는데 그 사이를 버텨야 되겠죠. 뭐로? 강의, 컨설팅, 뭐든 뭐 대리운전이든 취업이든 학위든 어떻게든 내가 버텨야 되는데 그게 김미경의 아트 스피치의 꿈입니다. 내가 그 꿈이 있어야지 이 10년을 버텨서 내가 지금의 이런 퍼스트 무브로 전문가 개척자가 되는데 이때 꿈이 없으면 어때요? 이걸 버티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꿈입니다. 꿈. 미션. 그죠? 꿈. 꿈이에요. 드림워커가 되자. 자, 이 드림워커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이 꿈이 사실은 나의 이러한 험난한 여정을 받쳐주는 거예요. 돈만 보고 가면요, 하질 못해요. 자, 그러면 50년의 기초를 놓는 창업대학원에서 어떤 걸 하느냐?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도록 미션과 비전을 우선 정립하고 미션과 비전에 맞는 창직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원하는 why 관점에서 트렌드, 메가 트렌드, 아까 4차 산업혁명이죠. 거기에서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세상이 원하는 소통 공간과 창의 성 입장에서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불편한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걸 했을 때 더 가치가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거를 뭔지 제가 찾아내는 게 이 창업대학원에서 찾는데 그걸 미션이라고 해요. 그거는 소명이라고 돼요. 세상이 원하는 거. 그러면서 세상이 원하는 거 내가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나는 해야 되는 거죠. What they want는 나는 what I should죠. 저녁에 뭐 먹고 싶다 하면 나가죠.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해야만 되는 소명이죠. 자, 신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그걸 해야만 되는 내 인생의 미션이죠. 그걸 미션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되는 겁니다. 목적. 당신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근데 목표는 달라요. 목표는 네가 하고 싶은 거예요. What I want.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전과 미션은 달라요. 미션은 목적이라면 비전은 목표예요. 근데 이 목표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목표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나의 능력과 전혀 별개의 것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냥 뭐 개꿈이라고 하죠. 개꿈. 그냥 꿈이라고 하죠.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이 비전은 어떻게 찾느냐? 이 세상이 원하는 이 미션의 바운더리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비전을 찾는 거예요. 그 비전을 찾았을 때 추진력이 생기는 겁니다. 즉, 세상이 원하니까 박수를 받고 목적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우 관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y 관점과 how의 수단을 다 만족시키는 what을 찾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미션을 포함하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꿈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꿈이라고 해요. 진정한 꿈. 이걸 꿈이라고 해요. 당신은 꿈을 가지라는 거는 어디서도 이야기를 안 해요. 김미경 선생님께서 그렇게 꿈을 하라고 했는데 그 꿈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 창업대학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why와 how에서 꿈을 찾고 이 꿈을 가지고 내가 꿈이 이끄는 삶, 꿈이 나를 가리키는 삶이 됐을 때 그게 계속 업력이 쌓이다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모델은 효과와 효율 관점인데 효과는 뭐죠? 세상이 원하는 걸 했을 때 효과가 높아지니까 되는 거죠.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효율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사후 관점에서 하니까 이게 어때요? 이게 여기 가고요. 이 how가 어디에 가요? how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how가 여기 가니까 어때요? why 관점에서의 효과와 how 관점의 효율이 좋으니까 어떻게 혁신이 나오는 거예요. 혁신은 뭐냐면 세상이 원하는 니즈와 이 why는 세상이 원하는 니즈예요. 이거를 니즈인데 어떤 니즈냐?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new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로움과 니즈를 다 합해서 혁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면 new needs 여기에 new needs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그러면 수학 분석이 뭐죠? opportunity, 그죠? 세상이 원하는 게 opportunity죠. 효과가 좋은 거죠. 그 다음 슬래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스트가 다운되는 건 코스트가 업되는 건 약점이고 내가 강점이 있으면 코스트가 다운되죠. 이게 강점이에요. 그것의 이 눈에 안 보이는 유리벽을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 트레이드 오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걸 넘어서는 게 이게 비즈니스 모델, 이걸 혁신 모델이라고. 이 혁신은 뉴 니즈를 만족시키면서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을 정의할 땐 뉴 니즈입니다. 뉴 니즈인데 파스빌리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되도록 비전, 꿈이죠. 꿈은 뭐죠? 미션이 포함된 그러면서도 차원, how, 나의 솔루션이 포함된 꿈을 정립하고 그리고 미션과 비전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해서 창업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은 진취성, 혁신성, 경영 역량, 리더십, 소통, 공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논문에 경영지도사 자격증 논문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 도출하는 것은 이러한 100세 시대 4차 산업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사업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수요 기반이나 기술 기반으로 벤치마킹해서 아이템을 만들어내고요. 그거를 위해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진 게 이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이죠. 이런 것들이 제가 앞에 강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요건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 관점에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대학원에 오시면은 이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동안에 어떤 걸 하느냐? 사업계획서 작성, 출판, 강의, 컨설턴트, 논문 이런 거를 이 창업대학원에서 여러분의 그 퍼스널 브랜드에 도움이 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초석을 이렇게 놓는데 1학기 때는 사업계획서 작성, 초안을 하고 출판 강의를 할 수 있는 공동 출판을 서로 해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책을 만들고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개발을 위해서 강의 같은 것도 서로가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강의를 하면서 코칭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 중에 컨설팅 프렌즈라는 지금 회사가 하나 있어요. 10기 주축으로 해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학교를 다닐 때 아이 기수가 똘똘 뭉쳐서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김겸영 대표가 거기 대표로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하고도 교류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턴트로서 여러분들이 창업대학원 왔으니까 이런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창업대학원생만으로도 컨설턴트로 등록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데 등록해서 프로젝트에 또 참여하고 그러니까 논문 준비해서 이런 거 기본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본인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도 뽐내고 이런 걸 1학기 때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를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결과물로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학점만 가지고 졸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아이템을 또까지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동 출판을 하다가 자가 출판까지 해서 책도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부 강의가 잘 풀려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논문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뽐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역량껏 찾아가시는 겁니다. 창업대학에서는 누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꿈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걸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로드맵을 보면 창업대학원은 결국은 창업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출판을 하게끔 해주고 강의 기회를 주고 컨설팅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런 창업 전문가나 강의 전문가, 창업 컨설턴트 진입, 창업 환경학 학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해요? 저 같으면은 논문과 출판 이런 거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책을 보고 강의 기회가 와요. 저도 그랬고 그 공동 출판을 했더니 거기 사업계획서를 제가 맡았는데 그걸 보고 강의가 들어와서 그걸 열심히 기회를 살렸더니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까 보면 굉장히 많은 강의가 이어졌던 겁니다. 그 강의를 하니까 어때요? 기업에서는 그냥 컨설턴트로 갔으면 그냥 가불관계인데 강의를 하니까 교수라는 호칭이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우 강의가 좋은데 우리 회사에 한번 오셔가지고 부장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컨설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력이 또 쌓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다 시작했습니까? 출판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공동 출판을 권하느냐? 내 혼자 할 땐 힘들다면 공동 출판으로라도 하라는 거고요. 요번에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출판을 조금 더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내 스스로 그냥 원하는 컨텐츠를 출판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첫 마루타가 돼가 그 출판 프로세스를 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북커커라는 데인데 자 볼게요. 여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북커커 쳤죠.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가입하고요. 따라한 대로 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출판할 수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근데 표지 디자인 있잖아요. 조금 신경 쓸 것 같으면 여기 가서 여기 보면 작가 서비스들이 있어요. 여기 표지 디자인이 있죠. 저는 누구한테 했냐면 이분한테 신청해 가지고 24만 2천 원 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지 디자인을 가가지고 여기에 내지 디자이너에 이 사람한테 6만 원 주고요. 기본만 해가지고 했어요. 그게 다예요. 한 30만 원 들었는데 그 이상 든 것도 없어요. 그래가 출판한 거예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그리고 출판사한테 제가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출판사는 나한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상품이 돼서 재단이 돼버려요. 그냥 내 생각이 엣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전체 로드맵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처음이라든지 페이스 조절이 안 돼서 벌써 1시간 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2주차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